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 법원의 결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게 된 근거, 이유 뭡니까? 우선 가장 큰 건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맞서왔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인데 구속영장 심사기간 등에 걸리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됐고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1월 25일까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1월 27일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채 기소를 해서 불법이라는 주장이었고요.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판단한 결과 구속심사를 하는데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가 됐고 네. 원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한은 지난 1월 24일 오후 24시였습니다. 네. 33시간을 산입을 하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끝나야 했는데 검찰의 구속기소 시기는 이 시간이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 52분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법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해서 구속기간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들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지금 시간으로 하느냐, 뭐 날짜로 하느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기관 간에 이게 혼선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가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도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이 보기에는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지 절차도 걸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마련을 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인용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즉시 석방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검의 입장을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지를 했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기소를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라서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즉시 검찰이 항고를 포기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법원이 일단 인용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이의를 제기하면은 석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도 좀 기다려서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 뭐 향후 어떤 일정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오늘 안에라든가 7일 이내에 항고를 할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만약 석방이 된다면 관저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가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탄핵 선고도 관저에서 받게 될 것이고 형사 재판도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고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에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 기동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서 지금 지지자들이 지금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탄핵 찬반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경찰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경력을 배치시켜서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이 지금 여기 서울 한남동 관저원 말고도 서울 구치소도 지금 현재 실시간 상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서울 구치소 앞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절차가 만일 법원이 항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갈 수는 없고 관저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관저로 가게 되는 상황은 지금 서울 구치소를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대통령 경호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은 교통 통제 속에 관저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된 상태로 나머지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을 때보다 더 많은 입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이전에 저희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집회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석방이 돼서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입장을 더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매우 분주한 상황일 건데요.